진짜 이제 13세기가 되어가지고 몽골이 쳐들어올 거예요. 자, 13세기에는 잘 보여? 거기서? 13세기에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땅을 엄청 넓혔어. 그래서 몽골 세력이 커지자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고려와 몽골이 손잡고 얘네를 무찔렀다고, 연합군이. 그러다 보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네 도와줬지, 뭐 좀 갖다 바쳐, 곡물 갖다 바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었어. 배경이 그래요.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쳐들어온다. 1차, 2차, 3차로 쳐들어와요. 1차, 2차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1차 때는 몽골에서 신하를 보냈는데 신하 이름이 저고여였어. 사신은 왕명을 받들고 오는 신하를 말하고, 저고여가 왔는데 우리가 고려에서 저고여를 막 죽여버리고 막 그 낙타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막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절한 거지.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주송에서는 박서라는 장군이 열심히 싸웠고, 충주성에서는 관노비들이 열심히 싸워서 1차 침입 때는 어쨌든 막아서 끝났다. 그리고 시간이 10년 넘게 흘러서 2차 침입 두 번째 쳐들어와요. 이번엔 좀 대군이 왔는데 그때 김윤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승려야, 승려. 어떤 지역의 승려였냐면 처인성, 처인부곡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처인성이 에버랜드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막아냈어요. 막아내서 살리타라고 하는 몽골의 장군을 사살하고, 눈알에 막 활 박아가지고 막 아무튼 사살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노비들하고 같이 싸웠거든. 그래서 노비문서를 불태우면서 막 사기를 높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 이후에 계속 몽골이 와가지고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몽골군은 계속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백성들 너무 힘들었고, 또 이 당시에는 채씨 무신 정권이었는데 얘네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세금을 막 뺏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씨 무신 정권도 세력을 잃고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고려 정부가 세워져서 이 새로운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컴백하고 몽골과 손을 잡아. 강화라는 거는 이제 화해를 약속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화해를 약속하는데 얘네 조건이 있어요. 고려의 국왕이, 몽골의 조건이야. 고려의 국왕이 직접 몽골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은 갖다 바치고 여기에 뭐 자주 왕래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강화를 했어. 하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이건 별표해 놓자.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어. 삼별초.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나는 줄 사비나 이거 채씨 무신정권 할 때 그 표 아래쪽에 쓴 거거든. 삼별초 뭐 교정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는 원래는 사병 집단인데, 그러니까 채씨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인데 지금 채씨 무신정권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얘네는 갈 곳을 잃고 약간 정치적으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저항했다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몽골에 저항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섬이에요.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야. 근데 얘네가 이제 진압을 당해요. 끝. 이따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몽골한테 뺏긴 땅이 있어. 원나라한테 뺏긴 땅이요. 영토를 상실하고 몽골이 세운 기구가 있어요. 무슨 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서경부. 미안해. 서경부 아니다. 서경이 쓰여 있잖아. 동령부. 동령부. 동령부 서경이라는 곳에, 서경이 어디? 지금의 평양. 북한의 수도. 에다가 동령부라는 걸 세웠고, 동령부. 그 옆에 이름 길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쌍으로 시작해요. 쌍. 성. 왜 그래? 총. 얘들아? 관. 들어봤지? 처음 들어요? 화주라는 곳에 천령 이북 지역에 세운 거고, 마지막 탐라총관부는 이거 제주도에 세운 건데 이렇게 세 개의 부를 세워서 우리나라 간접 지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우리나라를 부르는 호칭을 격화시켰는데 옆에 하나 쓸게요. 검정색 준비하고. 우리 얘들아, 고려시대는 중서문화성 있었던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상서성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다들 투명인간 앉아있죠. 얘네를 성이라는 거는 원래 황제국에서 붙이는 거거든. 성을 붙이지 마라. 너네는 황제국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참의부, 부로 바꿔요. 몽골이, 원나라가. 이거 쓰는 이유 고등학교 때 알아야 돼요. 지금 몰랐대요. 육부 있었어요. 육부를, 부 이런 것도 황제국에서 쓰는 거야. 너네 쓰지 마. 사로 바꿔라. 다음에 중추원. 원 이런 것도 우리나라나 쓰는 거야. 너네 쓰지 마. 해서 밀직사로 이런 걸 다 관제를 격화시켰다. 한 칸 내렸다.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보다 낮은 나라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펜 준비하고, 여긴 중요합니다. 발표할게요. 정동행성. 정동행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원래 목적은 일본 원정에, 그러니까 동할 때 동쪽이란 뜻이에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정벌할 정자,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행성, 기구인데, 그럼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만든 기구거든. 근데 이걸 계속 실패한단 말이지, 몽골이. 갈 때마다 막 태풍 불고 이래가지고 역풍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구가 원래 있었는데 일본 원정을 실패하면서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고려를 간섭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도 뺏어가고 인적 자원 그리고 물건도 뺏어가고 이렇게 수탈을 많이 해갔어. 특히 우리나라 특산품이었던 금, 은, 인삼, 매 같은 특산물을 수시로 갖다 바쳐 이렇게 요구했고, 고려의 처녀들도 갖다 바쳐 이걸 공녀라고 했어요. 공납을 하는 뭐 여자, 뭐가 갖다 바치는 여자 이런 뜻으로 끌고 가고 이런 것도 했고, 하지만 문화적인 교류도 있었어요. 몽골의 풍습이 유행해서 이걸 몽골풍이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몽골의 풍습이 이제 변발 너희 왜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거 가끔 보면은 반 정도 머리 대머리 좀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지 그거. 그다음에 몽골식 복장, 뭐 몽골에서 쓰는 몽골어를 잘 쓰면 그 당시에는 취직이 되게 잘 됐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려의 풍습도 몽골에 유행했대. 고려 옷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등등등. 그걸 고려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배경인데. 또 이 시기에는 몽골에 친하게 지내는 애들, 친원파라고 하는데 여기다 쓸게요. 친원, 저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 얘네는 몽골 침략을 도와줬던 애들, 약간 친일파 느낌 나지? 그런 애들. 그리고 고려의 왕자와 원나라에서 사이좋게 지냈던 애들, 이렇게 세력을 얻어서, 원나라의 세력을 얻어서 고려에 와서 그걸 기반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삼아서 정계에 진출했던 애들을 말하고, 얘네는 시험을 안 쳤어. 음서로. 음서 뭔지 알죠?
음서 뭐였어요, 겐멘제? 시험 안 치고. 아빠 백으로. 아빠 고위층 관리면 나도 그냥 등용되는 아빠 백 써놓을게요. 그걸로 등용되는 거. 어쨌든 결론은 시험을 안 치는 거. 그리고 땅도 백성들의 토지를 오히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나쁜 놈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네가 많아지면서 얘네는 또 특권으로 세금을 안 내. 세금도 안 내고 그 땅도 엄청 차지해갖고 땅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이어서 검문세족을 없애기 위해서 충선왕과, 이건 잘 몰라도 돼요, 충모광이 개혁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제대로 없애지 못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쓰고 넘어갈게요. 경천사지 10층 서탑인데 뭐 신화는 안 해도 되고 대충 그냥 빈칸이 있어서 써는 거고, 신원은 아마 교과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그냥 쓴 건데, 이거는 원나라 세력이, 친원 세력이 고려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원나라의 양식을 도입해서 만든 석탑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쭉 결론. 여기서 핵심, 검문세족이 어떤 애들인가 알면 됩니다. 음서로 등용되고 땅 많이 차지하는 나쁜 놈들, 친원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시험에 꼭 나올, 이번에 기말에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선생님 손목을 잘라도 되는 공민왕 똥똥똥. 고려 후기에 아주 훌륭한 개혁 정치를 했던 왕이에요. 두 가지 정책을 했어. 반원 자주개혁. 반원, 이게 뭘까? 반원, 원나라에 뭐한다? 반대한다. 그치?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거 이제 쓸게요. 친원파를 숙청시켰어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게멘즈 뭐하니? 했어. 그래서 기철 같은 애들을 죽여버렸어. 숙청시킨 건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위에 나왔던 그거 뭐야? 일본에 쳐들어가려 만든 기구 뭐였지? 뭐야? 바로바로 외워야지. 뭐였지? 기구 두 글자로 뭐였지? 행성. 정동 행성을 없앴어요. 왜냐면 이게 내정간섭 기구라 이걸 없애서 내정간섭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야. 세 번째, 우리 아까 철령 이북 이름 긴 거, 쌍으로 시작하는 거. 쌍성 총간부,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몽골풍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나라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왕권 강화 개혁으로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밭전자, 전, 백성민자, 민, 변화할 변자, 변, 다를 정자를 써서 땅과 백성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기구라는 뜻으로 신돈이라는 승려가 이거를 이제 주장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 옆에 보면 여기 노빌 양으로 되어 있지. 여기다 쓸까? 검문세족이 갖고 있는 검문세족의 땅과 얘네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노비들이 있었어.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환수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했던 이유는 검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국가의 재정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방이라는 것도 폐지하고, 이건 최씨 무신정권 때 나오는 거고 잘 몰라도 되고, 성균관이라는 그 학교를 재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신진사대부, 새로운 계층의 공부하다 학자 계층 신진사대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됐어요. 자, 공민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일단 빨간색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정동행성, 전민, 변정도감. 각각 정동행성은 단원 자주개혁에 들어가는 거,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이거는 백성을 위한 것인데 결국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왕권 강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나머지 애들도 지문으로 너희 객관식으로 나오면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공문학 무조건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지도 하나 그리면, 얘들아 너희 지도 못 그리지? 야 대충 3, 3 이렇게 해봐봐. 대충 그려. 우리나라 지도 대충 그려봐요. 지도를 왜 그리냐? 공민왕 하면 항상 지도와 같이 나와요. 위쪽에 대충 이 정도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빗금 쳐봐요.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기읒왕과 또는 기읒시기 이렇게 하면 저기가 천령 이북이고 저게 쌍성총관부야. 그래서 저거를 수북했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암기를 해야 한다. 다 왔다. 올라간다. 일로 간다. 그 다음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할 거예요. 권문세족은 아까 시험 안 치고 뭐였어? 시험 안 치는 거? 음서로 진출했고, 그러면 당연히 신진사도 시험 치겠지. 시험 치는 거 과거로 진출했고, 과거 시험. 그리고 아까 권문세족은 뭘 찾으셔? 대농장, 대토지, 그치? 근데 신진사대부는 땅이 그냥 조금 있어. 없진 않고 조금. 그래서 중소지주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권문세족 무슨 파? 친원파고, 친원파, 원나라 좋아하는 놈들.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나중에 원나라 뒤에 나오는 명나라를 좋아했다. 그리고 권문세족 불교를 좋아했어. 그래서 아까 막 석탑 같은 거 만들고 그랬는데 얘네는 성리학을 믿었다, 좋아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봅시다. 이제 조선이 세워질 건데 그 과정이야. 위화도 해근이죠. 배경은요. 명나라가 고려에 천령 이북의 땅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공민왕 때 뺏겼는데 그전에는 자기들 원나라 거였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최영이 안 된다. 싫다. 우리 그냥 쳐들어가자.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그거에 반대했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돌아오지. 이걸 위화도 해군이라 하고, 그래서 명을 어겼으니까 오자마자 채영도 없애버리고 왕도 쫓아내고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 실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이때 갈리는데 이성계한테 붙는 파가 있었고 끝까지 안 붙는 파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성계한테 붙는 파가 이쪽이고 얘네가 급진파. 급진파는 뭐냐면 고려를 없애자. X. 조선 세우자. 오케이. 뭐 이런 쪽. 그리고 얘네는 안 된다. 고려는 유지하자. 유지한 채 개혁하자. 라는 쪽이 온건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고 급진파 사대부가 있었고, 이거는 뭐에 따라 갈렸냐면 이렇게 해서 실권을 차지한 이성계에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갈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이 세워지고, 잠깐 좀 쉬었다가 얘들아, 고려에서는 고려의 전기하고 후기하고 문화가 이렇게 나뉘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정리할게요. 불교가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라서 광종 때 스님을 뽑는 승과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유명한 승려 중에서 고려 전기 승려는 의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관겸수. 이게 뭐냐면 옆에 설명 있어요. 교종과 선종을 합친 것으로, 교종에다 동그라미, 교종 위주로 선종을 합치자. 위주. 이거 우리가 천태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고려 전기의 승려고, 불교는 고려 후기 같이 보자. 고려 후기는 진울이라는 승려가,
수선사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이건 절 이름이에요. 절이고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건 그냥 결국 이것만 써놓자. 선종 위주로 교종을 합친 거예요. 교종. 합친 거. 그래서 진울 나오면은 고려 후기고 의천 나오면 고려 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학은 광종 때 과거제도, 과거 시험을 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유교 정치 이념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쪽은 풍수지리서의 도교는 빼도 돼요. 교과서에 없고요. 다음 건축도 이것도 빼도 돼요. 빼도 되고요. 서예도 빼도 되고요. 마지막 이것만 쓸게요. 하빈아. 고려의 유명한 도자기가 고려 청잔대. 이게 상감기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상감기법은 이렇게 파가지고 탄 거를 흙을 채워서 메꾸는 그런 방식이에요. 앞으로 갈게요.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수용이 돼서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했는데 처음에 안향이 처음으로 소개해서 이재현, 이색, 정몽주 등으로 온건파 사대부 쪽으로 전해져서 계승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요. 인쇄술하고 화약제조술이 있는데 목판 인쇄술로는 초조대장경과 앞에 나왔던 팔만대장경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원나라를 막으려고 제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활자로는 상정고금예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해지지 않고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건 빨간 펜으로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직지심체요절. 가장 오래된 활판인쇄 금속활자예요. 그 다음에 화약을 만든 사람 최무선. 사람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는 봉정사 극락전 잘 몰라도 돼요.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게 있는데요. 하빈아 무량수전에 하나만 써놓자. 뭘 써야 되냐면 부석사 무량수전은 나무로 만들어진 절인데 그 양식이 배흘림 기둥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절이 만약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을 똑같은 이렇게 굵기로 하지 않고 가운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균형을 잡는 게 이제 배울림 기둥이랑 그걸로 유명해. 교과서에 그림이 있어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경천 사지 석탑으로 10층 석탑이 있는데 이건 아까 살짝 필기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밑에 건 안 할 거예요. 원나라의 양식에 영향을 받았어요. 원의 양식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권문세족이 만든 거예요. 이 정도만 필기해 놓으면 고려 후기가 끝났다.